최근에 윤 정권의 지지율이 20%대에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얼메타가 32.6, 엠브레인이 30, 갤럽이 30.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의 지지율이 25%가 나오고 TK, PK에서도 부정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20%대로 떨어지고 총선 때 대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돌파구로 지금 신당, 윤석열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작업 중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요한 핵심위원회도 그런 신당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거장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핵심위원회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에게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또 윤석열에게도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둘 다 틀렸을 땐 둘 다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지 한쪽에 붙어서 한쪽을 갖다가 옹호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우 수구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신랄한 비판을 계속하는 겁니다. 윤 정권이 8.15 전후해서 이념 갈라치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 갈라치기를 열심히 하고 지금 2달이 지난 결과 보니까 지지율이 다시 20% 벽이 무너질 지경에 놓였다. 이건 기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윤 정권은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 보수가 한 45는 된다. 그래서 보수를 똘똘 뭉치게 하면 그 보수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건 대선에서 이제 이길 때 이 좌파에 국민이 염증을 느껴서 우파 보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 보수가 집권해 있는 상황에서 그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보수가 그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오산입니다. 보수도 매우 색깔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보수가 하나의 색깔로 일치할 거다라고 지금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념 갈라치기를 하면 최소한 안전빵으로 40%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념 갈라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30%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자, 그래서 이제는 총선이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으로 치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당을 만들면 신당이 거기에 더해주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도 좌파로의 외연 확대라는 부분이 신당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반명들을 영입하고 또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 중에 이제 우파로 돌아온 친구들을 영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파적인 색채와 호남적 색채를 갖다가 보충하면 우파의 외연이 넓어져서 내년 총선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다문화, 거기에다가 순천이라는 자기 고향이라는 순천,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져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핵심위원장이 됐어요. 이런 이 정치공학적인 그야말로 이 산수, 계산이 안 통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안 통하는 부분이 있냐? 기본적으로 국민은 굉장히 지금 실사구시적 투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삶이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요인에 대한 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결정을 짓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 경제적 삶이 악화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윤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 지금 보수 언론이나 윤 정권은 문재인이가 배려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부패, 과거의 예산의 방만한 사용, 부채 증가 등을 다 규명을 하겠다 하면서 정권 초장부터 문 정권을 난도질을 했더라면 그 말이 맞는 거지만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니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것이 보수 언론은 먹혀들겠죠. 그렇게 사설도 써주고 그렇게 보도도 해주지만은 국민 다수에는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때 했지 않습니까? 뭘 갖다가 새로 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부패 척결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라. 검사 출신들이니까 그거 하나는 잘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50억 클럽도 손을 못 댔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대기업과 관련된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태광실업의 이호진이 구속됐다가 3년 깜빵을 살고 나온 지 지금 한 2달 만에 또 지금 횡령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카카오 수사도 그런 정권이 지금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기득권의 부패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요,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여론으로 형성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형성되지 않죠. 현재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취임하고 1년 반 동안 벌인 일이 상당히 못마땅하다라는 결과에 대한 지금 반영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디에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걸 갖다가 파악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죠. 자,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총선 때쯤에는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나, 이런 건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 윤 정권은 신당 만드는 일과, 그리고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까봐 정정건건하는 그런 고민들만 외부에 노출되고 있지, 실제로 말로는 반성을 갖다가 17, 18, 19일 3번에 걸쳐서 매일 했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가 반성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또한 위기를 넘기기 위한 그런 술책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정치권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정치권에서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또 대중의 비판을 의식하는 행동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지 않았으니까 마치 검사 때 이 상관으로서 부하들을 대하는 식으로 지금 내각을 운영하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 상당수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유인촌, 김행 이런 자들을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인촌은 됐고 김행은 안 됐지만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솔직히 말하면 큰 고생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운이 맞아 떨어져서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리에 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프레지던시, 즉 대통령 자리에 걸맞는 위엄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걸맞는 위엄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서 떠들고 지시하고 맹령하고 혼자서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 다수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안타까움, 긍휼함, 그리고 이 연민,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의 문제는 국민들에 대한 연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이번에도 사우디 가가지고 수조를 유치하고 카타르 가가지고 수조를 유치하고 그래서 이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국민에게 그렇다고 그게 내 삶이 뭐가 달라지나라고 봤을 때는 별 달라지는 게 없지요. 자, 지금 조선에서 6조 수주에서 현대중공업이 6개월 동안 일할 물량을 갖다가 얻었다는데 올해부터 당장 조선 현장에서는 그라인더, 페인터부터 시작해서 용접, 치부, 청소, 이 모든 일이 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숙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LNG선 6조를 가져온들, 그것이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외노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윤이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해서 이 연민이 있다면요,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산업 현장에 투입하려고 해야 될 건데
원가 절감을 갖다가 주장하는 이 재벌들의 입장을 들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신뢰가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은 국민을 속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자세를 정말로 바꿔야 된다. 국민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